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초대석 카테고리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한사랑의 김종우 대협력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평생을 역사 광복을 위해서 일한 우리 대한사랑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드디어 모셨습니다.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뭐 이거 여러 사람이 또 중간에 들어오고 해서 여기까지 밀렸어요. 참 제가 같이 일하고 있지만 우리 김정우 본부장님을 볼 때마다 참 선비도 저런 선비가 없고 참 사람이 아주 강직하고 건강하고 정말 완벽한 도인이다. 항상 내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특히 제가 이사장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그 전부터구나. 호남본부장으로서 특히 우리 대한사랑의 가장 중요한 우리 동학의 본고장 정읍이나 이런 곳까지 전부 다 하신 일이 다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일단 역사 광복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우리 이사장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큰 보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진즉부터 했기 때문에 한술 더 뜨시네. 이런 인연이 있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상생방송을 보다가 그때는 이렇게 뭐 직접 대면해서 뵌 적이 없지만 이 환단곡이라고 하는 이 책이 번역이 됨으로 인해서 이 가치가 승천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을 기억하시네. 예,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고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부는 승천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만약 컴퓨터라면 리셋하고 싶다 대한민국을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데 광주에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이사장님의 그런 출현이 이제 그런 상당한 어떤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그 전에 비한다면 부흥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게 특별히 저는 이제 거기를 떠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에 좀 남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부분에서 하신 말씀은 제가 상생방송에서 환단고기 추천사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제 이름으로. 근데 그때 제가 결론적으로 이 환단고기는 우리 승천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될 거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걸 지금 본부장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희들 사전에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그냥 각본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호남에서? 근데 제가 호남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거기는 우리 본부장님이 열심히 호남 본부장으로서 열심히 일도 하셨지만 좋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 예. 이렇게 가끔 이렇게 멍하니 있다 보면 가끔 좀 뵙고 싶어요. 그 어르신들도 우리 정병섭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쫙 계시잖아요. 예. 하여튼 교수님들이랑 다들 좀 뵙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정병섭 변호사님이 우리 대한사랑 광주 지부가
이제 크는데 많이 기여를 하셨죠.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당시는 이사장이 아니셨는데 광주에 또 여러 차례 오게 됐는데요. 그걸 한번 되돌아본다면 2016년도 11월에 광주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이렇게 개최를 했어요. 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좀 큰 규모로 이렇게 했는데 약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많이 왔죠 그때. 예, 예. 그랬는데 예.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한 2014년부터 광주에서 한 2020년까지 있었으니까 예. 그래도 뭐 6, 7년 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명망 있는 인사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특히 아까도 이렇게 언급하신 그 조재욱 교수님이 일단 상생방송을 보시고 또 원래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예. 미국에 계실 때에도 이제 그 하버드대 연칭연구소도 가셔서 책을 보시고 또 와그너 박사도 만나가지고서 친하게 지내시고 이러면서 이제 광주에서 이제 우리 역사 활동한 저희들하고 만남이 갖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여러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환콘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 1월에 지금 미사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한 150여 개의 그 역사 광복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 예. 거기 그 이완영 사무총장이 광주 와가지고 이제 환콘 그 뭐야 그 바람을 그대로 이어서 가장 먼저 하자. 그게 뭐냐면은 이제 미사협에서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일사자를 써서 사필 규정 얘기하는데 여기서 역사사자를 써가지고 이덕일 교수 아이디어죠. 예, 그래서 사필 규정이라는 그 행사를 광주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도 뭐 민주화, 평화와 그 또 뭐죠? 지금 그 상징 도시로 그 지금 광주를 꼽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 광복 운동도 광주에서부터 좀 불을 붙여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러 단체가 함께 해야 되는데 대한사랑이 있으면 주도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는 동호회라든가 여러 행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 예, 그래가지고서 한 200명 넘게 이제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광주에 처음으로 이제 그 무대에 서서 그때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뭐 환단고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실증적으로 이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오성추로 네네. 있는데요. 그럼 전문가, 천문학자로서 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그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이제 광주에서 지부에서 이사장님을 초청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정병수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전에 물론 이제 조재욱 교수님 이제 친구이고 해서 이제 제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환단고기를 전해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겠죠. 가지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오시냐고 참석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그런 그 새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뭉침으로 인해서 그날 이제 끝나고서도 애프터 막걸리도 마시고 하면서 굉장히 의기투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그때가 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도 김춘섭 교수님도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우리 정병춘 박사님, 예. 예, 우리 저 목요 라이브에 와서 강의도 하시고. 아, 예.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참 정말 그 존경스러운 자 모시고서 정말 막걸리 한 잔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에요, 다들. 네. 그래서 항상 광주만 가면 흐뭇했는데 제가 우리 본부장님 만난 것도 거기서 처음 만났나요? 사필규정 때 처음 만났나? 그 전에 2016년도 11월 13일 날 예. 환쿤 끝나고 이제 이제 저녁 만찬장 갈 때 예. 이제 그 대열에 같이는 있었지만 뭐 같이 대화하고 그런 적은 없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 1월에 그때 이제 처음 오셨고
이제 그때는 인사 정도는 하지 않았겠는가 봐지는데 바로 이제 제가 그 다음 달에 광주에 좀 오시라고 이렇게 정식으로 초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만남이 시작된 거죠. 사실 뭐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한사랑일은 참 뭐 항상 돈 한 푼 안 받고 뭐 도와드리고 했지만 제가 이 세상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고 그때 나도 참 신기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마침 그 광주에 갔다가 내 길을 잃었어. 그 김대중 센터 하도 커가지고 아 예. 그 모이라는 식당 쪽으로 가다가 엉뚱한 데로 들어갔는데 마침 저 우리 증산도 저 안경전 종도사님이 지나가고 계셨어요. 예, 저는 이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만 우리 안경전 종도사님을 이 책을 내신 이 종도사님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 책을 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구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역사 없는 나라 역사를 되찾았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마 교수, 박사 30명 역할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뵌 김에 아유 정도사님 저 사진 좀 한 장 찍어주세요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정도사님이 이제 그때 저를 이제 조금 아실 때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럽시다 그러고 흔쾌히 이제 그때는 저를 박 원장이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옛날 천문연구 원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둘이 이렇게 모시고 사진 찍었는데 뒤에 방송차가 있었거든요. 그 방송차에서 이제 여러 뮤직비디오들을 계속 틀고 있었는데 정도사님이랑 사진을 딱 찍으니까 그때 제가 만든 개천과 예. 뮤직비디오가 딱 시작이 되더라고. 맞춰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때 지금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그거 볼 때마다 내 인생에 정말 신기한 뭐 베스트 3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그 기분이 좋았어요. 예, 그것도 광주에서 제가 그 인연이 시작됐네요. 그래서 대한사랑하고 이제 인연이 시작돼서 오늘날 지금 가장 이제 책임을 지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것도 다 우리 본부장님 덕분이네. 아유 별 말씀을요. 예, 그래서 그 어르신들하고 이제 광주를 그 바꾸시면서 또 그런 말씀들 하셨잖아. 광주가 이제 민주화에 앞장서던 시대는 지났고 네, 이제 정말 이제 우리나라는 참 뭐 민주화 산업화가 다 된 나라니까 이제는 나라의 혼을 되찾고 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이제 그런 품격 높은 일이 이제 남았는데 광주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김종우 우리 호남본부장이 계셨기 때문에 선두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동학 정신이 살아있는 호남 지역이 현재 우리 지부들 중에 제일 앞서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하신 일 중에 뭐 제일 기억 남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방금 또 동학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예, 동학의 그 4대 전적지가 동학 그 혁명에서요. 예. 정읍의 그 황토현 전적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공주의 우금치 전투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장성의 황룡 전투 그리고 이제 장흥에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4대 전적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시발지가 이제 정읍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정읍에 이제 동학을 자꾸 거론하시면서 그 과거에 그러면서 이제 그 명량의 영화를 촬영한 김한민 감독이 이제 우리의 그 역사 정신에 입각해서 역사 혼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영화를 좀 만들게 하고 싶다라고 이제 그 수자석에 말씀하셔가지고서 찾아갔던 기억이 나요. 예, 그때 예, 계셨지. 서울에. 예. 그리고서 이제 정읍을 한번 쭉 한 바퀴 돌고 싶다 해가지고서 정읍 시장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눠가지고서 그때 하루 날 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김생기 시장님이셨나? 아, 예.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분이 중도 하차하셔가지고 예. 또 여러 가지 또 김하민 감독님의 또 여건도 그렇고 해가지고서 거기서 그 일이 뭐 진행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예. 이제 감독님을 모신 거죠. 예, 예, 근데
얘기가 중단됐어요. 근데 뭐 언젠간 또 하겠지 뭐. 예. 뭐 그래서 같이 그 음.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화 감독 반열에 등 분도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날 같이 통화 기행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또 그 천명이라고 하는 그 이제 판소리 방식으로 그 마당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꼭 와달라 가지고 같이 이사장님 모시고 가가지고 관람했던 기억이 또 나고 그러네요. 예, 제가 거기서 참그 김용옥 박사님도 거기서 인사드렸어요. 예. 처음으로 예. 직접 뵌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우리 김종호 본부장님 덕분에 뵌 분 중에 또 김종혜 의원님이 계셨죠. 예. 두 분 성함이 비슷하네. 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시지만 그때 물러나신 김종혜 국회의원님을 그 한번 또 찾아갔어요. 예, 거기 저 우리 이 환단고기를 감수하신 그 해학 이기 선생의 그 생가에도 갔었습니다. 예, 그때 만났던 거 기억나죠? 그럼요. 예. 예, 그 참 그 양반이 김종혜 의원님이 그래서 좋은 집안 사람이어서 정말 그 우리 한옥도 아주 잘 져놓고 사시고 그 이렇게 마루에서 그때 또 다른 훌륭한 분들 저 우리 선문대 구사회 교수님 예. 그런 분 이렇게 모셔서 정말 즐거운 그 한나절에 그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옛날 선비들 삶이었겠다. 예. 이거 참 역시 우리 조상님들이 참 멋있게 살았어 하는데 인상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때도 내가 우리 호남 쪽에서 좋은 추억이 있고 저는 저 호남 출신 아닙니다. 예, 저는 저 충청남도 공주 출생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전고등학교 나왔고 전 대전 사람입니다. 예, 벌써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예. 참 저는 그래서 이 호남 땅이 이 정읍에만 가도 뭔가 이렇게 좀 기운을 느낀다고 그러나 참 어떤 그 민초들의 어떤 그 뭐 아우라라고 그러나 그런 걸 좀 느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동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좀 역사 광복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도 꼭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 우리 전북 지역도 그동안 뿌려놓으신 씨가 있어서 지부가 이번에 많이 만들어졌죠. 예. 아까 동학의 본고장인 정읍에도 네. 지난 7월 달이었던가요? 8월인가? 그건 정말 만시지탄에 감이 있더라고요. 예. 정읍에 그동안 우리 대한사랑 본부가 없었다는 건 참 예. 지부가 없었다는 건 참 그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에요. 예. 그래서 호남 쪽에 특히 지부가 많이 생긴 것도 우리 본부장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이제 주로 발로 뛰는 일을 하시다가 요새는 또 이제 대한사관 그 1급 지도사 입장에서 강의하고 다니신 또 인기 강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60줄에 들어섰는데 만학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지금 어느 학교 지금 다니시죠? 뭐 얘기합시다. 뭐. 예. 뭐 늦게라도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예, 제가 광주에서 활동할 때 어찌하다 보니 이제 물론 다 이사장님 덕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대학 그 교수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저만 이제 학위가 그냥 보통 학사지 모두가 다 이제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 뭐 비박이다, 원박이다, 친박이다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래서 저는 비박입니다. 내가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려면은 이런 학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회가 돼서 순천대학교 그 대학원에 적을 두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이덕일 교수님 예, 예. 문화이겠습니다. 아니 제가 봐서는 뭐 어지간한 교수 박사보다 뭐 이미 더 훌륭하신 분인데 이 사회적 입장에서는 명함이 필요하시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한번 진지하게 학위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강의도 더 재밌어지고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주로 무슨 강의하고 다니시죠? 어쨌든 막 저는 그렇지 못한데 이렇게 또 하나의 그런 그 목표로 이렇게 삼겠습니다. 잘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 요즘 무슨 강의 하시죠? 예, 예. 예. 워낙 다른 분들이 출중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뭐 우리 역사의 맥을 이렇게 뚫다 보면 예, 고대사 부분에서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황국배달 조선 중에서 일단 단군 조선 없애기가 이게 조선 총독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단군 조선 복원을 위한 그런 뭐 가짜 고조선, 진짜 고조선 뭐 이런 제목으로도 얘기를 하고 예. 어쨌든 이 현재 동북아 역사 전쟁이 아주 진행 중에 있는데 예,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단군 조선이 다 없어져 버린 지금 현실을 이렇게 저도 분노하면서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근데 이제 분노를 유발하는 이것만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철학, 사상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추치원 선생이 얘기한 그 풍요도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원형이 이제 천부경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천부경으로 바라본 우리 국통맥이라든가 우리 정신과 철학 그리고 이게 이제 근세 역사에서 동학으로 이렇게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경과 뭐 동학이라든지 또는 참동학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접근하고 싶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부경 문화가 이제 온 우리 국민들이 또는 전 세계인들이 천부경에 이제 천착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 지금 천부경을 강의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요,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지금까지 천부경만 가지고 강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전북 우리 지부는 아니고 전북 쪽에 한번 강의 가서 처음으로 한번 석삼극 무진본 그 한 줄만 갖고 그 쿼크 모델 갖고 한번 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 저 김정우 본부장님 강의를 들으시면 천부경이 좀 친숙해지고 그 본질이 꼭 이렇게 뭐 정말 잘 이해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좋은 안내를 하시니까요. 요 대담 끝나고 김자, 종자, 우자 성함을 한번 검색하시면 좋은 천부경 강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새 우리 본부장들이 하도 강의를 잘하니까 이제 이사장이 이제 밀려나가지고 요새 저는 개점 이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참 흐뭇한 게 이제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전국에서 환단고기 강좌가 뭐 50개가 열린다 동시에 해도 우리가 강사 50명 지금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우리 톱 1급 말고도 뭐 1급도 이제 많이 늘어나셨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백화점에서 뭐 여러 주민센터에서 아니면 우리 민방위 교육장에서 우리 역사를 강연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그 선진국 미국 같은 데서 그런 거 안 한다. 우리 왜 하느냐?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역사가 300년도 안 되는 나라하고 만년이 되는 나라하고 같겠냐? 예, 특히 우리는 더 역사 공부할 거리가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국인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역사를 중요시하고 그
제가 미국 역사책을 보니까 아주 그 남북 전쟁에 관련된 뭐그 아주 자질구레한 전투까지 다 공부해요. 다 배우고 예, 무슨 대령, 뭐 무슨 장군 다 이렇게 배우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만 년이나 되는 그 역사를 얼마나 그 수박 겉핥기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최근에 남원에서 있었던 가야 예. 문제죠. 예. 이번에 또 가야 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남원에서 혹시 뭐 기억나는 일 있으십니까? 그쪽에 가서 누구 만났다거나 뭐 좀 고생 좀 하셨잖아 또 이번에. 이제 우리 팀들이 많이 이렇게 쓰셨고요. 이제 또 호남 지역에서도 네. 이제 저는 이제 떠나왔지만 네. 거기 그 다음 본부장님이나 거기 있는 주미라 지부장 본부장님. 예. 그분들이 가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예.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이렇게 뭔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어쨌든 그것도 우리 본부장님이 뒤에서 다 기획하고 해서 그 가능했었죠. 혹시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남원시에서 이 김은국이라고 해. 예. 옛날 그 임나일본의 김은국이란 지명을 그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 세상에 일본이 이쪽에 건너와서 여기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신공 왕후가 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왕한테 임금한테 절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때 만들었 그 허구의 역사, 그 일본이 지배한 우리 반도에 있던 나라가 임나 일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남원을 갖다가 당시 임나 일본의 김은국이라고 그 명명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남원에서 맞다 유네스코 등록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도를 다케시마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게. 그저 험하게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지역 우리 조상들이 일본의 후예란 얘기 아닙니까? 좀 그렇죠. 과장하면.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건 단연코 막아야 될 문제죠. 예. 그죠? 네. 예. 그리고 근거가 없는 것이고 예. 이게 이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이 연구가 된 것인데 이제 가짜를 갖다가 사실화해가지고 해놓은 것을 한국의 이제 그런 조선총독부 사관을 이어받은 그런 역사학자들 그대로 그걸 따다가 논문을 쓰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광복이 됐지만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역사 주권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1920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그 세웠던 그런 조선총독부 역사관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지금 빨리 뿌리 뽑아야 될 그런 가장 큰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독립운동가 이렇게 아까 독립운동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독립운동가들이 정립했던 그분들이 공부하고 교육시켰던 그러한 그 역사관에 입각해서 우리 그 광복 이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이고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전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걸 해결해야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바로 남원에서의 그 김은국 문제, 또 저 합천에서의 다라국 문제가 바로 가장 지금 미묘한 문제이고 이걸 실은 전 국민이나 나라를 그 운영하는 주체 세력들이 이런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걱정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신가?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자기가 그동안 어떤 역사를 가진 나라를 자기가 앞으로 맡게 되는지
그 개념이 정확해야 되는데 과연 한 분이라도 계실지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방된 지 76년이 됐는데 우리 대한사랑 같은 단체가 없다면요. 제가 봐서는 해방된 지 100년이 돼도 식민사학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 예. 지금 제가 봐서는 이 가야 문제도 지금 식민사학자들이 항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워낙 국민들이 거세게 저항하니까 잠깐 움츠리고 있는 거지. 아마 다음에 또 어떤 짓을 할지 지금 아마 궁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참 무섭더라고요. 난 그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누구 자손이냐? 혹시 저 일본 자손이냐? 어떻게 그 우리나라 역사를 그렇게 스스로 폄훼할 수가 있냐? 좀 한번 좀 만나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만나서 토론하자 그러면 또 안 나오잖아요. 예, 예. 예, 도망만 다니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예. 참 아주 저희가 정말 어렵게 역사 광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보충 설명드리면 역사 광복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 우리 대한사랑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요. 나라는 광복했지만 역사는 광복하지 못했다. 아직도 식민사학을 그대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광복하자. 그것이 이제 저희 대한사랑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호남 본부장을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있었던 일은 뭐 재밌는 일 없어요? 네. 그냥 소개해도 괜찮은 거. 거기 계신 분들하고 술 자주 먹었다 이런 거 말고. 나는 술 자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그 역사를 음. 다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 한국 배달 조선이 뭐 삼성조 시대라 해가지고 40년 부족한 7천년인데 그걸 깡그리 다 이제 우리가 삭제당하고 그 다음 이어서 북부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뭐 광개토장 비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네. 네. 고구려가 출자약 북부여로부터 나왔다. 주몽이. 예. 바로 그 내용도 다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 북부여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예. 예. 부분적으로만 좀 나오고, 근데 또 중국 변방사로 이게 국경에 있는 그 서부여, 이게 부여하면 뭐 이제 북부여뿐만 아니라 동부여, 서부여, 남부여 여러 부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환단고기에는 이제 북부여기가 이렇게 실려 있는데 그 주인공 그걸 쓰신 분이 고려 말에 범세동 선생인데요. 그분의 묘소가 광주시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독립운동가라든가 또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기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고 그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2018년도인가요? 이제 그 개천절을 앞두고 그 행사 일환으로 버스 2대를 불러서 가까운 거리지만 광주의 그 주요 인사들과 더불어서 그 범세동 선생 묘소를 이렇게 찾아뵌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네. 그 전에도 물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홍범 박사님이 네. 2016년도에 또 이제 광주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광주가 이렇게 어떤 인권, 평화, 민주 이런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그 민중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유적들을 가고 싶어 해가지고 뭐 5.18 국립묘지를 비롯해가지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 탑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돌고 그다음에 또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그 범세동 선생 묘소도 그 광주 인사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 이 친숙하지 않으니까 맘 먹고 가셨구만요. 예. 가서 술도 올리고 예. 예, 절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여기 또 범수동 선생을 알리는데 대한사랑 그 광주 지부 또 호남본부에서 나름대로 좀 역할을 했다는 것도 이렇게 지금 기억이 남으면서 광주 지역 사회에서 대한사랑 하면 아 참 그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지역 사회의 주요 인사들의 기억에 이렇게 남아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참 어떤 우리 동아부터 쭉 이어져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뭐 안중근 뭐 의사 안창호 선생님 신채호 우리 역사학자님 이런 분들의 그 뒤를 이어가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정통성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한사랑에서는 지금 오랫동안 처음에는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아니면은 뭐 거대한 얼음이 이렇게 내 갈 길을 막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불을 쬐서 얼음을 녹이려고 하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니까 언젠가는 얼음이 녹아서 그냥 우지끈하고 다 무너져 내린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올해 이렇게 해상해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철학자로 유명하신 김용옥 박사님께서 동경대전을 출판하셨죠. 아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경대전은 동학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그 아주 무게 있는 그 책을 내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가야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예. 예.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홍범도 장군님이 마침내 귀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전 194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70몇 년 동안 못 돌아오셨다가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또 돌아오신 분이 우리 또 대전 배달 의석이 있는 대전현충원에 묻히셨어요. 이것도 저는 예사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배달 의석이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배달 의석은 저 바로 이 환단고기를 그 편찬한 개연수 선생하고 오동진 장군이 그 주축이 돼서 그 우리 역사 독립군들 역사를 가르치는 그 학교입니다. 예, 홍범도 장군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홍범도 장군께서 예. 개연 선생이 목판 인쇄를 하시는데 1911년도에요. 예. 그때 이제 홍범도 장군하고 오동진 장군께서 그 자금을 대신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때 찍은 그 딱 30권의 그 환단고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한 권도 아직 발견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설원자들이 그거 봐라 그러고 이제 막 신나게 그 공격을 해댔죠. 진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근데 언젠간 나올 거고 제 생각에는 배달 의석이 불탈 때 한 3,000권의 역사책이 탔다고 했는데 아마 그때 원본이 거기 몇 권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30권 있다 보면 한 권씩 나눠 가져도 뭐 열 몇 권 남고 그러면 그 같이 보존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 화재 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막연히 해봅니다. 그 홍범도 장군님이 그 여기 그 속된 말로 돈을 내셨다는 기록이 여기 안에 있죠. 아, 예, 예. 그 법례 부분에 법례 예, 있죠. 예, 예. 개연 선생이 이제 그 앞에 처음 시작할 때 그 글 중에서 그 홍범도 장군하고 오동진 장군 두 벗에 그 출금 자금을 내 가지고 이렇게 출판이 됐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독립군 장군이 돈을 왜 내셨겠어요? 이게 우리 독립군들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은 낮에는 군사 훈련을 하고 밤에는 호롱불 켜놓고 역사를 공부했던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원조 야학인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그 뭐죠? 그 시문의 상록수에 그 나오는 야학이나 예. 내내 그런 것들이 이런 맥을 이어가는 우리 민족을 지탱시킨 그 당시 젊은이들의 그 어떤 그 희생, 청춘을 다 바쳐서 얻은 그러한 그 우리 민족의 문화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연년이 살아서 오늘날 우리는 뭐 그 100분의 1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걸 본받으려고 지금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까 질문받은 내용이 좀 떠올라가지고 네, 좀 네. 말씀드린다면 예, 이제 그 지역에서 역사관목 운동을 할 때 그 지역에 이제 어떤 문화 중산층이라든가 이런 주도층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 역사를 좀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또 어떤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근데 광주에서 그 CEO들 모임이 있는데 이제 광주 경총회라고 해서 경영자 총연합회 네. 그걸 한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 7시에 한 1,500회 정도 했으니까 그냥 수십 년 동안 한 거잖아요. 저도 한번 가서 얘기한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근데 그런 자리에 적어도 그 지역사회 나름대로 뭐 그 지식층이라든가 그 기업인들이 이렇게 오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이사장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강의를 하게 된 것도 또한 광주 지역사회에 우리 환단국이라든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나주시청에서도 이렇게 부름을 받고 절대 거절하지 않고 바쁘신 중에 다 와주시고 아니 공무원 교육만 예, 예. 다닙니다. 또 저기 그 정읍시청에도 오셨잖아요. 그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을 아유, 하고 그래요. 본부장님도 예, 만드는 그 자리지. 예.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이 아까 김종희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에 그 해학 이기 선생 지금 이 환단고기를 감수하신 분이잖아요. 그 제자 기현수가 이렇게 네. 편찬을 할 때 네. 바로 이기 선생이 그 호남의 3대 그 천재의 한 분이라고 당대 하신 네. 분인데 네. 바로 그 김종희 의원하고 그 집이 바로 이웃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해학 이기 선생의 얘기를 쫙 듣고서 또 그 마을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집안에 그 탄호 스님과 그분의 부친 김홍규 이분들 독립 유공자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거기서 들었다는 것도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유튜브도 있지만 이제 그 논문이라든가 글을 써서 세상에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그날 또 제가 마음으로 다지는 시간도 됐었죠. 제 뉴스 중에 그 김종애 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던 그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제 유튜브 찾아보세요. 예. 예, 오늘은 우리 대한사랑 대협력 본부 김정우 본부장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 실제로 이렇게 일반인들을 만나면서 설득하는 그 최전선에서 있었던 일 같은 것을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번 이렇게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오늘 이사장님께서 그 동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동학의 본고장인 정읍이 제 고향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동학혁명이 실패한 혁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동학혁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1945년 그 독립이 됐다고 하지만 실은 독립운동이 지속돼야 되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그 현장 활동이 지금 대한사랑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100만 그 역사 광복군이 함께해서 진정한 바른 역사를 우리가 복원해서 이제 미래의 한국 또 미래의 세계 인류를 향한 그런 선도적 역할을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그 뿌리 정신, 뿌리 문화를 가지고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내자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